잡초를 없애려면 반드시 독한 약을 써야 할까요? 농자재 가게에서 파는 화학 제초제. 뿌리기만 하면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그 제품들 없이도 정원을 깨끗하게 가꿀 수 있다면요. 어릴 적 시골 외할아버지 댁 마당을 떠올려 봅니다. 넓은 텃밭에는 김장무, 들깨, 상추, 메밀까지 다양한 작물이 자라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잡초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외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제초제를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땅을 덮는 식물들로 자연스럽게 잡초를 억제하셨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정원을 관리하면서 뿌리는 약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땅을 오염시키고 비에 씻겨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며 우리 몸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반복해서 사용하면 잡초도 그에 익숙해져 약발이 듣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자연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조상들은 특정 식물을 이용해 잡초를 억제하고 땅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작물까지 키워냈습니다. 어떤 식물은 뿌리에서 잡초의 씨앗 발화를 막는 물질을 내뿜고 어떤 식물은 잎과 줄기로 햇빛을 가려 땅을 덮음으로써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지혜를 다시 불러와야 할 때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정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자연과 함께하는 방법이 더욱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할 20가지 식물은 단순히 보기 좋고 키우기 쉬운 식물이 아닙니다. 이 식물들은 땅을 보호하고 잡초를 억제하며 일부는 식용이나 약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살아있는 제초제입니다. 그중 몇몇은 이미 한국에서 익숙한 식물이기도 하고 몇몇은 새롭게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식물입니다. 이제 그 식물들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아마 당신이 매일 지나치던 식물이 실은 당신의 정원을 구해줄 수 있는 숨은 보물일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싸워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땅을 빠르게 덮어주는 식물을 심는 일입니다. 이 식물들은 잡초보다 먼저 싹을 틔우고 햇빛과 공간을 차지해 잡초가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식물이 메밀입니다. 메밀은 한국 사람에게 매우 익숙한 작물입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하얀 꽃이 들판을 덮는 풍경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메밀의 진짜 힘은 빠른 성장 속도에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며칠 만에 싹이 나고 짧은 시간 안에 땅을 빽빽하게 덮습니다. 잡초 씨앗은 햇빛을 받아야 깨어나는데 메밀이 먼저 그 빛을 가려버립니다. 예전 농가에서는 여름철 수확이 끝난 뒤 메밀을 심어 밭을 쉬게 하면서 동시에 잡초를 정리했습니다. 메밀을 베어내고 흙에 섞으면 다음 작물을 심을 때 훨씬 깨끗한 밭이 됩니다. 다음은 클로버입니다. 클로버는 낮게 자라면서도 매우 촘촘하게 퍼지는 식물입니다. 잔디 대신 클로버를 심은 마당을 본 적이 있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땅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덮이기 때문에 잡초가 비집고 나올 틈이 없습니다. 게다가 클로버는 땅에 영양을 더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예전 농촌에서는 과수원 사이에 클로버를 키워 풀을 억제하고 땅을 살렸습니다. 베어낸 클로버는 그대로 자연 비료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선택으로는 캐모마일이 있습니다. 캐모마일은 차로 마시는 식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바닥을 덮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낮게 자라면서 땅을 덮고 뿌리를 통해 흙 속 환경을 안정시킵니다. 그 결과 잡초 씨앗이 깨어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오래된 시골 정원에서 캐모마일이 깔린 길을 본 적이 있다면 거의 잡초가 없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3가지 식물의 공통점은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잡초를 뽑느라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되고 약을 뿌릴 필요도 없습니다. 땅을 덮는 것만으로도 정원은 스스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다음 단계의 식물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정원을 덮는 식물들이 빛을 가려 잡초의 싹을 차단했다면, 이제는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잡초와 싸우는 식물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뿌리 아래에서는 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땅을 뚫고 내려가면서 잡초의 뿌리와 양분을 두고 겨루는 식물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 즉 우리가 잘 아는 흰무입니다. 사실 무는 그 자체로 훌륭한 먹거리지만 뿌리의 구조를 활용해 잡초를 억제하는 데에도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무의 뿌리는 곱고 길게 자라며 단단한 땅을 깊이 파고듭니다. 이 과정에서 땅속의 산소와 물이 잘 흐르도록 돕고, 그 뿌리가 차지한 공간에서는 잡초의 뿌리가 자랄 수 없습니다. 특히 겨울이 오면 무는 자연스럽게 죽어 땅속에서 썩으며, 봄에는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잡초 씨앗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무는 단순한 채소 그 이상입니다. 땅을 쉬게 하면서도 동시에 잡초를 몰아내는 뿌리 깊은 전략가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겨울 호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호밀은 늦가을에 심어 이른 봄까지 자라는 대표적인 겨울 작물입니다. 눈 내리는 한겨울에도 뿌리를 내리며 이 뿌리에서 나오는 성분들이 주변의 잡초 씨앗이 깨어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게다가 봄이 되면 호밀을 베어서 땅 위에 덮어두면 자연스럽게 두꺼운 덮개가 되어 잡초를 더 억제해줍니다. 과거 한국의 몇몇 농가는 호밀을 땅을 지키는 작물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식물이 바로 귀리입니다. 귀리는 빠르게 자라며 초봄에 특히 유용합니다. 씨를 뿌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금세 파릇한 줄기가 올라오고, 그 줄기가 자라면서 뿌리 역시 깊이 퍼집니다. 이 뿌리는 잡초의 뿌리보다 훨씬 강력하고, 그 공간을 선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잡초가 자랄 틈을 없앱니다. 또한 귀리를 수확한 후 남은 줄기와 잎은 그대로 땅 위에 덮어두면 훌륭한 천연 덮개 역할을 하여 잡초가 다시 자라지 못하게 도와줍니다. 이처럼 뿌리에서부터 싸우는 식물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땅을 살리고 잡초를 막아내는 조용한 수호자들입니다. 다음은 그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빛을 차단해 잡초가 자랄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식물들입니다. 앞서 소개한 식물들이 뿌리로 잡초의 기세를 꺾었다면, 이제는 한층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방식으로 땅을 지배하는 식물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들은 눈앞에서 빠르게 자라며 땅 위를 덮고 햇빛을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잡초가 숨쉴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그늘처럼 이 식물들의 잎과 줄기는 잡초의 싹을 자르듯 막아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물은 호박입니다. 호박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채소이자 전통적인 세자매 농법에서 빠질 수 없는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호박의 넓고 두꺼운 잎은 땅을 완전히 덮어버릴 만큼 커서 그 아래에서 잡초가 자랄 수 있는 여지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실제로 호박을 여러 개 심어두면 그 덩굴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마치 하나의 커다란 녹색 카펫처럼 땅을 덮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늘 아래에서는 햇빛을 받지 못한 잡초들이 싹도 틔우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는 탐스러운 열매가 자라니 그야말로 이중의 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민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민트는 특유의 향으로도 유명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점은 바로 뿌리의 확장력입니다. 민트는 뿌리가 땅속을 가로질러 자라며 새로운 싹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덕분에 민트를 한번 심어두면 주변 땅은 금세 민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렇게 빽빽한 민트 사이에서 잡초가 자리를 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민트는 너무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텃밭 전체가 민트밭이 되지 않도록 적절히 경계를 정해두고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식물은 레몬밤입니다. 레몬밤은 민트와 비슷한 생김새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 향은 조금 더 부드럽고 레몬처럼 상큼합니다. 레몬밤 역시 번식력이 뛰어나고 한 번 뿌리를 내리면 그 주변은 완전히 점령되다시피 합니다. 땅 위로는 넓은 잎들이 겹겹이 드리워지고 땅 속에서는 뿌리가 엉켜 있어 잡초의 뿌리가 들어올 틈조차 없습니다. 특히나 햇빛이 강한 여름철에는 레몬밤의 짙은 그늘이 잡초의 성장을 더욱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향도 좋고 차로도 즐길 수 있어 그 존재 자체가 정원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땅 위를 완전히 차지해버리는 식물들은 잡초가 접근할 틈을 허용하지 않는 공간의 지배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잡초는 단지 햇빛이나 공간만 차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잡초는 땅 속에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강하게 자라기도 하죠. 다음으로는 그러한 잡초의 생장을 화학적인 방식으로 억제하는 특별한 식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식물들은 잡초의 빛과 공간을 차단하거나 뿌리로 경쟁하면서 잡초의 성장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물들 중 일부는 자신이 자라는 땅에 특별한 화학물질을 방출하여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잡초를 억제하는 식물들은 마치 땅 속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의 전략가와도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쑥입니다. 한국인에게 쑥은 너무도 익숙한 식물이죠. 봄이 되면 나물로 먹기도 하고 떡에도 넣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초로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쑥은 단지 우리 몸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다른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물질을 뿌리와 잎을 통해 내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쑥이 자라고 있는 주변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시골길이나 야산에서 자생하는 쑥 군락을 보면 그 주변은 거의 맨 땅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이는 쑥이 내뿜는 화학물질이 잡초의 씨앗 발화를 방해하고 이미 자라고 있는 식물마저도 위축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페넬, 즉 딜이라는 식물입니다. 페넬은 서양 요리에서 허브로 자주 사용되지만 그 뿌리에서 나오는 성분이 주변 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식물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려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페넬 주위에 다른 식물을 심으면 잘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통적인 유럽 정원에서는 특정 구역에만 단독으로 심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잡초가 많이 나는 공간에 실험적으로 심어보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식물은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는 햇볕을 따라 도는 아름다운 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뿌리에서도 다른 식물의 발화와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이 나옵니다. 예전 농가에서는 해바라기를 일부러 들판의 가장자리나 비어있는 구역에 심어 그 주변에 잡초가 퍼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특히 땅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은 경우 해바라기를 빽빽하게 심고 수확 후에 뿌리째 뽑아 땅을 갈아엎으면 잡초 씨앗까지 함께 정리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수확한 해바라기 씨는 식재료로도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도 높습니다. 이처럼 식물들이 뿌리나 잎을 통해 내뿜는 화학적 성분은 자연 속의 제초제 역할을 합니다. 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방어하고 관리하는 생명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기능뿐만 아니라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주면서도 동시에 잡초를 막는 다재다능한 식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잡초를 막기 위해 땅을 덮고
뿌리로 밀어내고 심지어 화학물질까지 사용하는 식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단순히 기능만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아닙니다. 매일 바라보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름다움 역시 중요하죠. 다행히도 보기에도 좋고 동시에 잡초 억제 효과까지 있는 식물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중에 기쁨을 주는 식물들입니다. 그중 하나가 나스투리움입니다. 우리말로는 한련이라 불리는 이 식물은 둥근 잎과 다채로운 색상의 꽃이 매력적인 덩굴 식물입니다. 단순히 장식용으로만 여겨질 수 있지만 실은 넓게 퍼지는 줄기와 잎이 땅을 덮으며 햇빛을 차단하고 뿌리에서는 씨앗의 발화를 방해하는 성분까지 배출합니다. 즉, 이 식물 하나만 심어도 꽃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잡초의 성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봄에 심어 여름까지 키우면 정원의 빈틈을 멋진 꽃으로 채우면서도 풀을 뽑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일부는 샐러드나 요리에 활용되기도 해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식물은 타임입니다. 타임은 땅에 바짝붙어 자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줄기가 나무처럼 단단하고 촘촘하게 자라기 때문에 잡초가 그 틈을 뚫고 올라오기 어렵습니다. 특히 돌계단 사이, 작은 길목 등에 심으면 향긋한 허브 향과 함께 자연스러운 덮개 역할을 합니다. 과거 유럽의 허브 정원에서도 타임은 바닥을 덮는 대표 식물 중 하나였으며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향긋한 정원 식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식용으로도 널리 쓰이기 때문에 실용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제초 효과까지 모두 갖춘 셈이죠. 그리고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식물이 바로 컴프리입니다. 커다란 잎이 겹겹이 자라며 땅을 완전히 가리게 되는 컴프리는 자라기 시작하면 그 아래에서는 거의 어떤 식물도 자라지 못합니다. 또한 뿌리가 깊게 내려가 땅속 깊은 양분을 끌어올리고 잎을 베어 퇴비로 사용하면 토양 개량 효과도 탁월합니다. 유럽에서는 오래된 농가 주변에 이 식물을 심어 특정 구역을 자연적으로 비워진 공간으로 유지했습니다. 단, 생장력이 워낙 강해 심을 자리를 신중히 골라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동시에 잡초를 자연스럽게 억제해주는 식물들은 정원의 조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정원일은 계절마다 상황이 달라지기 마련이죠. 다음은 특히 땅을 쉬게 하거나 빈 공간을 다듬고자 할 때 적합한 식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원을 가꾸다 보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텃밭을 쉬게 해야 할 때입니다. 작물을 연달아 심으면 땅이 지치고 잡초가 번식하기 쉬워지죠. 이런 때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땅을 회복시키면서 잡초도 억제할 수 있는 식물들을 선택하면 훨씬 효율적인 정원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 대표적인 식물이 바로 비치, 즉 배치라고 불리는 덩굴성 콩과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키우기도 쉽고 한번 심으면 넓은 범위로 퍼지며 땅을 촘촘히 덮습니다. 덕분에 햇빛을 차단하고 잡초의 씨앗이 발아할 틈을 줄여줍니다. 더불어 뿌리에는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는 능력이 있어 땅에 비료를 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과거 농촌에서는 김장철 이후 겨울까지 밭을 놀릴 때 배치를 심어 봄에 갈아엎고 본격적인 작물을 심기 위한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땅도 쉬고 잡초도 줄이고 영양도 채우는 일석삼조의 식물이죠. 비슷한 시기에 심을 수 있는 또 다른 식물은 겨울용 머스타드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란 꽃을 피우는 갓 종류로 익숙할 수 있는데 이 식물은 성장 속도가 빠르며 줄기와 잎이 연할 때 흙 속에 갈아엎으면 자연적인 토양 소독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머스타드를 갈아엎을 때 나오는 천연 성분은 잡초 씨앗의 발화뿐 아니라 뿌리병과 해충까지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4~6주 정도 키운 후 갈아엎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용법이며
정원을 자연스럽게 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식물은 루핀입니다. 한국에서는 비교적 덜 알려진 식물이지만 유럽과 북미에서는 오래전부터 녹비작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루핀은 콩과 식물로서 질소 고정 능력이 뛰어나고 높게 자라며 강하게 퍼지는 특징이 있어 휴경기 동안 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때문에 정원에서 시각적인 즐거움도 함께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씨앗을 심고 나서 초여름 무렵에 줄기를 자르고 갈아엎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 덩어리진 줄기와 잎이 천천히 분해되면서 땅을 부드럽고 비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정원을 비워두는 대신 땅을 덮고 쉬게 하며 잡초를 억제하는 살아있는 관리법은 땅도 덜 지치게 하고 다음 농사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소개한 다양한 식물들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고 정원을 자연스럽게 바꾸는 첫걸음을 어떻게 내디딜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20가지 식물들은 단순히 잡초를 없애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각각의 방식으로 땅을 덮고 뿌리로 견제하고 햇빛을 차단하고 화학물질로 방어하며 우리 정원을 조용히 보호하는 조력자들입니다. 그중 일부는 한국에서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식물들이었고 일부는 낯설지만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능성을 가진 식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혜들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원을 전부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구역 하나, 작은 화단 한 평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년 풀 뽑느라 힘들었던 자리에 메밀을 한 줌 뿌려보는 것, 빈 공간에 클로버나 캐모마일을 심어보는 것, 김장 후 텃밭을 놀릴 때 비치를 뿌려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약에 의존하지 않는 정원으로 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식물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잡초를 적으로 여기며 무조건 없애야 할 존재로 생각해왔다면 이제는 자연 속에서 잡초와의 균형을 만들어주는 식물들을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건강한 땅, 깨끗한 물, 더 나아가 우리 몸까지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미 실천하고 계셨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지혜로 정원을 지켰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필요해졌다는 사실은 어쩌면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조용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매년 똑같은 잡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번엔 방법을 달리 해보세요. 굳이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자연이 알아서 해줄 수 있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뿌리 깊고 번식력 강한 식물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잡초를 줄이고 땅을 회복시키는 데는 그만한 파트너가 또 없습니다. 정원은 약이 아닌 식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확인하셨다면 이번 계절에는 꼭 하나라도 직접 심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풀 뽑는 시간이 줄고 흙 냄새가 더 좋아지고 손끝이 정원을 만지는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정원은 우리 손이 아닌 식물이 지켜주는 곳. 그 시작은 우리가 단 하나의 씨앗을 심는 순간부터입니다.